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미술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눈에 빠져드는 미술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화가들은 대부분 다 근대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사람의 화가들을 다루고 있지만, 여러 명의 화가를 다루고 있지만은, 일단 시대적인 순서가 있고, 이 안에 나름의 논리가 있긴 합니다. 제 눈에만 보이는 논리이고, 아마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내 눈에는 보이거든요. 나는 왜냐면 그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자크 루이 다비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순서를 섞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역사 순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크 루이 다비드는 저번에 그 재밌어서 잠못 드는 미술 이야기 이 책에 강연을 할 때 한번 올렸었죠? 이야기를. 예.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좀 짧게 끊어버렸어요. 지금 좀 자세하게 해보려고. 자, 아무튼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지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자크 루이 다비드가 맨 처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고전주의 화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술사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좀 서술하는 방식이 꽤나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고전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문제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건데 모르겠네요. 전 좀 역사적 맥락 안에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림 하나하나를 딱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 뭐 대단한 지식을 알고 싶다거나 뭐 체계적인 거 그거는 망고 내 생각인 거지. 그리고 나의 만족감인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그냥 좀 유명한 거 있잖아요. 좀 낱개적으로 그냥 설명해 주는 걸 더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뭐, 아니 원리 볼 거 없이 그냥 통계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더 잘 팔리는데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근데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또 안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 고집대로 갈 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전주의를 먼저 하는 거고 그 중에 첫 번째인 다비드를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그림. 이 책에서는, 자, 미술관 책에서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첫 번째 챕터가 성공의 끝에서 기다리는 건 무엇인가? 요거를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크 루이 다비드를 다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성공에 대한 생각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그냥 뭐 역사적 상황 아래에서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요랬습니다, 요랬습니다라고 해가지고는 판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각 화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어떤 고민, 그들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고 그게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제 눈에는 딱 보였어요. 다비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사람은 왕실 수석 화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자,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알프스 산맥을 오르는 나폴레옹 이 그림을 보면은 꽤나 좀 쉽게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진짜 멋진 그림이 하나 나오죠.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알프스를 오르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저 그림 뒤쪽을 보면 산이 보이고요. 그 산 약간 아래쪽에, 그러니까 말
다리 쪽에 보게 되면은 군사들이 전쟁 장비들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제일 하단에 보면은 이제 돌멩이 위에 글씨가 박혀 있는데, 저게 이제 보나파르트 본인하고 한니발 이렇게 하고, 한 사람 누구더라? 샤르마뉴였나?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자, 그림을 딱 봤을 때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을 해도 괜찮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멋있죠? 키 작은 사람이라는 느낌도 전혀 안 들고, 뭔가 지배자, 그리고 뭐 호령하는 자,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자, 왠지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정말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나의 웬만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영웅적인 면모,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나죠. 자, 그러면 이제 나폴레옹이 어떤 당시의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그거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른 장군을 보내놓은 상태였는데, 그 양반이 좀 상태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좀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이탈리아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했는데 붙은 곳은 이탈리아 북부 그 근처였던 거죠. 지원군을 삼아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프랑스에서 오스트리아로 갈 수 있는 길목이라고 하는 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위로 알프스를 삥 돌아가지고 말 그대로 오스트리아 쪽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남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길목이 하나가 있죠. 거기 어디냐, 니스 쪽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요렇게 지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저 북쪽으로 돌아가지고 베니스 옆에 있는 오른쪽 길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거나. 알고 보면 이탈리아가 되게 방어하기 좋은 지역이네. 위가 다 막혀 있어가지고 산맥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모나코 쪽으로 지나가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지나가던가 뭐 아니면 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길목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당시에 그 생베르나르 고개라고 하는 거를 넘게 되죠. 이거 검색해보면 그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의 배후를 딱 기습하기로 한 거죠. 근데 그 길이 지금은 찾아보면은 좀 넓게 되어 있던데, 당시에는 말 한 마리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로 넘어올 거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 했겠죠. 그러니까 그곳을 감시를 하지 않았겠지. 니스 쪽만 감시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뒤를 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 거죠. 출발한다는 말은 아마 들었을 거야. 그 정도는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하지만 어느 곳으로 올 것이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 길로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넘어버렸고, 그래서 이 기상천외한 이 전략 때문에 전쟁은 대승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굉장히 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무거운 대포 끌고 올라가지, 눈 높인 산이고, 나폴레옹도 거기에서 자꾸 미끄러지고 구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복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넘었고 마렘고 평야에서 딱 붙어서 승리를 거둔 거죠. 자, 이 승전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맨 처음 그리라고 했을 때 다비드가 나폴레옹한테 포즈를 취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 앞에서 거저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왜 그러지? 너 뭐가 중요한지 모르지 않니? 알고 있지 않니?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림의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림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은 자, 내가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은 자, 책에서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술관 책에서는 18페이지에 있는 책인데 그림인데 폴 들라루슈가 한참 뒤에 그린 그림이에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인데 한번 보세요. 그냥 어떻습니까?
앞에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다비드와 들라르슈의 그림을 한번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이 다음이 너무 뻔히 나오는 거예요. 들라르슈의 그림은 진짜 사람이 작아 보여요. 진짜 키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간단해요. 이 사람은 사실주의 화가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 나폴레옹은 이렇게 산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뒤에 그렸으니까 살았지. 나폴레옹 살았을 때 이거 그렸으면 뭐가 잘랐을지도 모를 것 같아. 그건 너무 위험한 그림이야. 자, 뭔 말인 거냐면은 나폴레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포즈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그림의 메시지야. 이게라고 말했죠. 자, 뭔 말인 거냐면은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종의 그림의 어떤 선동 효과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은 맨 처음에 그러니까 나폴레옹과 다비드가 맨 처음 만났던 이유도 나폴레옹이 먼저 다비드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 나폴레옹이 좀 안 다비드가 약간 좀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찾아오게 되고 먼저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났던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은 나폴레옹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선전 효과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정권을 잡으면 제일 처음 하는 게 그 미디어를 먼저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모든 미디어를 난 다 장악할 것 같거든. 사장단, 뭐 승진 이런 것들을 다 내 사람으로 채워넣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나를 찬양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올바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미디어를 볼 테고, 그쵸?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꽤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어떤 언론인이 나를 만약에 찬양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효과가 없겠어요?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이 다비드를 통해서 이 그림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그럼 다비드냐? 다비드는 이미 나폴레옹을 만나기 전에 그 짓거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정치적 효과가 좋은, 선전 효과가 좋은 그림을 그려준다면 나도 너를 책임져서 네가 하고 싶은 너의 꿈을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꿈이 나중이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비드는 내가 포즈가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감을 잡은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냥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알프스 산맥을 오르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진실에 가깝습니까? 아니죠. 자, 제가 17페이지 챕터의 제목을 갖다가 진실이냐 선동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이 그림은 사실 진실에 가깝지는 않아요. 훨씬 더 선동에 가깝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봤을 때 파리 시민들이 느낄 감정이라는 거죠. 위대한 승전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승리했다고. 우리나라가 승리를 했습니다. 저 꼴배기 쓰는 오스트리아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나는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침 저런 그림이 내 눈앞에 딱 그려져가지고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겠냐고요. 더 흥분되지 않을까? 나폴레옹이 저렇게 위대한 모습으로 승리를 거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러한 측면을 갖다가 잘 한 거예요. 만약에 당시에 폴 들라루슈의 저 그림이 만약에 파리에 만약에 딱 나붙기 시작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무슨 포스터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이 승전이 아무랬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평가절하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왜냐면 되게 볼품없잖아요. 확실히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다비드와 나폴레옹은 이 두 지점에서 확실히 서로의 생각이 잘 맞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충 그런 내용이랍니다. 자, 이래서 다비드는 이 멋진 알프스 산맥을 오르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자, 진실이 중요합니까? 선동이 중요합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에는 고전주의적인 측면이 꽤나 많이 잘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비드를 이용할 때는 이 지점을 좀 더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아니지. 너무가 입에 붙었어. 한눈에 빠져드는 미술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이 나폴레옹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나폴레옹의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챕터 19쪽부터 시작되는 천재라고 해서 무조건 쉽게 성공하는 건 아니야. 요 부분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